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조금 복잡한 세상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내용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멀리 했어야 할 최악의 기술 8가지. 그러니까 2025년에 사실 기술이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AI를 필두로 해서 뭐 로봇이 됐든 뭐 그다음 생명공학이 됐든 뭐 기술이 정말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기술들은 많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게 사용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왜 선택을 못 받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선택받을 기술들, 그럼 그 기술들을 개발하는, 선택받을 기술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의 특징이 또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했어야 할 최악의 기술 8가지, 정치, 과장, 오만이 만든 실패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기록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패한 기업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기업들 또는 앞으로 여기에서 실패했지만 26년도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5년도 기술의 민낯을 살펴보면은 기술 실패, 그리고 정치 개입, 그리고 과장된 내러티브. 사실 과장된 내러티브와 정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한 기술들 또는 성공한 기술들 되게 많죠. 네, 대표적으로 정치가 개입된 것 중에 하나가 트위터 같은 기술들이 있죠. 물론 트위터는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잘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치가 개입되면서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내러티브도 굉장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기술은 좀 중립적이었지만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선택들이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뭐 미국, 중국 간의 갈등 또는 미국의 관세, 트럼프로 인한 관세,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런 인간의 선택은 중립이 아니었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집권 과정에서 규제나 보조금 이런 담론이 좀 급변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부 기술은 제품이 아닌 상징으로 소비됐습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특정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체험해보기라는, 경험해보기라는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자, 첫 번째로 네오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집에 들어오지 못한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인데 집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걸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의 특징은 생산성 그리고 데모와 제품의 특징이 좀 달랐다는 건데요. 제조사는 원엑스라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약가는 약 2만 달러라고 했대요. 실제 리뷰는 원격 조작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면 스스로 움직이고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실제 리뷰를 봤을 때는 원격 조작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웨터 한 개를 접는데 2분, 그리고 기본 집안 작업도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데모는 미래를 말하죠. 그래서 미래를 보여줘요. 근데 실제 제품은 현재 생산성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안에서도 생산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스웨터 한 개 접는데 뭐 2분이나 걸리고 그리고 설거지나 기본 작업 같은 걸 사람들이 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산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런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될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죠. 자, 두 번째로는 아첨하는 AI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첨, 그리고 정확성이 좀 부족했고, 의사결정 비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플랫폼은 오픈 AI입니다. 챗GPT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과도한 공감과 칭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25년도에는 현실 검증이 조금 약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동적 의사결정이나 분노 증폭 리스크를 확인을 잘 못했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챗GPT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굉장히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AI의 친절함은 정확성이 좀 더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친절한 거, 그래서 25년도에 한창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챗GPT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이 AI의 친절함에 어떻게 보면 중독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정확성이 더 뛰어나야 되는데 25년도 초반에는 그 정확성이 조금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챗GPT뿐만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도 친절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성을 좀 더 우선시하는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어 울프, 내러티브의 과장인데요. 과학 PR, 그리고 멸종 복원, 그리고 내러티브 리스크를 갖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업은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고요. 실제는 복원보다 변형에 가까운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멸종에 대해서 복원을 하는 거를 조금 목표로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변형에 가까운 좀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 자원에 관심이 조금 분산되는 게 현재 우려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학은 성과로 말하고 보전은 시스템으로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멸종 복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고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마주치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원됐는지 변형됐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끼리의 세상일 수 있는데 그럴수록 좀더 오픈된 형식으로 유연하게 조금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PR이 돼서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될 텐데 그런 박물관이나 그런 데서 실제로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아, 이게 과거에 있던 게 어떻게 복원이 됐구나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일반인들한테도 기술이 연결이 될 텐데 그게 아직은 복원 단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mRNA의 정치적 숙청입니다. mRNA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명공학부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 생명과 연결된 기술들은 빨리 어떻게 보면 기술이 개발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플랫폼 기술이었고 정치 리스크가 있었고 옵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받는 기업은 모더나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정치적 표적화가 됐고요. 차세대 백신이나 암 치료 옵션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그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치료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코로나 어떻게 보면 방지하는 그런 위주로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차세대 백신이나 암 치료 이런 어떻게 보면 현재나 과거부터 이런 질병에 가까웠던 것들을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기술 플랫폼들을 이념으로 재단을 하게 되면은 미래 옵션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생명공학 분야에선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게 어떤 백신이 더 먼저 개발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선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걸린 이런 병들이나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명 분야에 있어서의 중요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국가마다도 다를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화 시키기가 더더욱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나 국가 리스크가 더 많이 개입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더나가 어떤 백신을 만들지,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백신들이 개발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폐쇄. 그린란드어 위키피디아 폐쇄인데요. 여기엔 데이터 품질과 AI 번역, 그리고 언어 생태계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위키피디아가 있었고요. 기계 번역이 오류가 조금 누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어가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데이터 품질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모델이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이 편향되게 되면서 위키피디아를 폐쇄하게 된 거죠. 그린란드에서. 그래서 접근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확성, 역시나 정확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성은 또 어떤 정확성이냐? 바로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입니다. 데이터가 좋지가 않으면 아무리 챗GPT 같은 모델이 그리고 아무리 GPU 같은 새로운 그런 것들,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은 뒤에 거는 다 편향되거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데이터,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더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나 그리고 정확성이 높아질 거다. 그리고 더 오래 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일반인들이 사실 타기 좀 어렵죠. 예. 어려운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상징의 비용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혁신을 하고 했지만 수요 그리고 EV 시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은 테슬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있었고 연간 약 2만 대 정도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재고가 누적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V 픽업 시장의 수요가 조금 둔화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형태 혁신이 수요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사이버 트럭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엄청 멋있다. 그리고 기존과는 완전 다른 트럭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기존 트럭과는 완전히 형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달랐죠. 근데 그 겉모습이 다른 것과 실제로 수요가 뒷받침되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 트럭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텐데 어떻게 수요에 잘 맞춰서 업데이트가 될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통령 밈코인 트럼프 코인입니다. 이거는 밈코인과 그 다음에 정치 권위 그리고 투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화폐보다도 좀 굿즈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발행자는 수익을 얻게 되고 다수 참여자는 손실을 얻게 되는 좀 아쉬운 구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치 권위는 토큰의 내재 가치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코인이나 특히나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재 가치를 띠고 있는 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물론 수요를 갖고는 있긴 하겠지만 그 수요에 대한 내재 가치가 기존의 주식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들과는 조금 형태가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인에 대해서는 이런 정치적인 것과 지리적인 것들, 그런 국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내재 가치가 없는 밈코인으로 끝나서 손실만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탄소 중립, 애플워치의 후퇴인데요. ESG, 그린워싱, 측정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애플이고요. 네, 탄소 중립을 표기하게 되면서 법정에서 제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프셋의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됐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ESG를 통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격을 조금 낮추려고 했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가격을 낮추려고 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그린워싱이나 측정 가능성의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ESG는 단순히 이렇게 선언하고 끝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조금 측정이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이 남긴 한 문장 생각을 해보면 바로 과장은 빠르지만 신뢰는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신뢰를 받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과장하는 것들, 그러니까 빠르게 조금 홍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공통 분모는 기술보다도 이 설계된 인센티브가 있었다. 그래서 미리 설계가 됐던 부분이 좀 컸다. 그래서 장기적 승자는 과장 없이 조금 느리지만 정확하게 진보하는 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중립이지만 인간의 선택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딱 대두됐을 때 그 기술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막 떠드는 인물들이 있으면은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그러니까 기술보다도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보다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인물이 과연 조금 신뢰가 갈 만한 인물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기술이나 그 다음에 기업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 조금 멀리 했어야 될 실패한 기술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26년도에도 그 기술들의 특징은 사실 계속해서 대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살펴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인간의 선택이다라는 거. 어떤 인물이 개입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위니 버핏 랩이었고요. 오늘도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기록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